어, 2025년 2월 2일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정확히는 향교로라고 되어 있네요. 어, 제가 태어났을 때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중리에서 태어났는데 여기는 이제 창전이었었죠. 근데 이제 시로 바뀌면서 중리동으로 바뀌었고 제가 태어난 데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창전동입니다. 또 이제 거리명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향교로인데 향교로는 여기 이 바로 뒤쪽에 이천 향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때는 신삭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천 시내에 그 오랜 역사가 있는 이천 국민학교 초등학교 거기 나온 건 아니고 거기는 60 저 때 60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뭐 90년쯤 됐네요. 됐을 것 같은데 80년쯤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천남 국민학교 지금 이천남 국민학교를 나왔죠. 근데 이천 초등학교 뒤쪽에 이천 신사 일본 놈들이 만드는 신사. 그래서 저희는 신사가 있는 산, 신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사실은 향교가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향교로 뭐 어쨌든 그것이 아쉽다를 뭐 원래대로라면 그것이 아쉽다를 별로 보지 않는데 김신혜 사건에 김신혜 씨를 김신혜 씨 석방되고 1심 무죄, 재심 1심 무죄 받고 이제 김신혜 씨의 근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사건을 훑어보는데 그냥 뭐 기존과 같다고 하면 뭐 제가 딱히 이 동영상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 PD도 팟빵의 김 PD 크라인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를 좀 아니까 김신혜 사건에서 박준영 변호사라든가 이게 그런 사람들이나 그것이 혈다 같은 쪽하고 다른 생각이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신혜가 강압 수사 그리고 불법 수사 뭐 고문 당하고 불법 수사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유죄를 받은 거.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 그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검찰 그리고 재판부도 역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뭐 난망하고 어쨌든 그 차원에서 김신혜가 증거 없음 독수독과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진범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럼 김신혜가 전혀 이 아버지의 죽음과 무관하냐? 이 부분은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PD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김신혜 씨를 우리 크라임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싹 다 까놓고 좋다.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김 PD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건 뭐 저기 그 시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나온 그것이 아쉽다의 방송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김신혜 씨가 오랜 그 수영 생활 그리고 2015년 재심 결정 이후에 재심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이제 일종의 망상장애 조금
심각한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정신보건센터, 응급 입원 이렇게 결정이 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입원 조치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통원 치료 약도 좀 먹어야 될 텐데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의 진범 유무와는 무관하게 진범과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 어떤 국가폭력의 피해자로서 결국은 끝내 그 망상장애를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초기에 증거만 따라갔어도 범인은 쉽게 잡혔다. 김신혜와 그 범인이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는 그거는 사실은 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사건이다. 지금 나오는 걸로 봐도 경찰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수사가 좀 진행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돌아가신 그 변사자 사망자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0시 30분까지 있었던 박모 씨 뭐 가명이라고 하는데 그 같이 술 먹었던 몇몇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알리바이 통신수사 그리고 행적조사만 했어도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표창원이 뭐 그 쓸데없는 소리 그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소리 말고 그 거기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뭐 쓸데없는 소리들 말고 그 말하자면은 이 시골 경찰서에서 일종의 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인 사건도 없고 사망 사건도 거의 없는 완도 경찰서에서 공의 눈이 먼 아니면 이런 어떤 형사들 혹은 그쪽에서 무엇인가 의혹이 과다해서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특히 고모부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해서 큰아버지 이 변사자와 별로 감정이 안 좋았던 변사자의 형 김신혜의 큰아버지죠. 과 연결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틀어지게 된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게 자백을 실제로 그 말하자면 고모부한테 자백을 했다. 고모부한테 자백한 적 없다. 그리고 큰아버지한테 자백했다. 큰아버지한테 자백한 적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기억이고 그리고 김신혜는 당사자고 김신혜의 동생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다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근데 사실 좀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대단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왜 이상한 상황이냐 그랬냐면 아니 갑자기 그 이래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을 의심했어요.
왜 눈을 의심했냐면은 이래진은 고 이대준 씨형. 고 이대준 씨가 누구냐면 여러분 포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사건이 기억나죠? 거기에 형으로 그 모자 쓰고 다니면서 여러 그 이 자신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녔던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뭐야 이건? 음?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그래서 저는 뭐야 갑자기 했는데 그분도 고향이 완도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시 정리하면은 이게 대단히 우연일 수도 있는 거죠. 대단히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죠. 김신혜가 있고 김신혜의 고모부가 있고 김신혜의 큰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사자 김신혜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교통사고로 위장된 어떤 살인사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경찰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하루쯤 뒤에 집에서 모여서 그 가족회의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가족회의라고 하면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신혜의 고모부, 고모, 큰아버지 김신혜의 동생 둘. 거기 갑자기 이래진 씨가 등장하는 거. 뭐야 이건? 그래서 아니 동명이인이겠지. 근데 똑같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뭐야 이건? 이게 그걸 제가 알고 싶다가 이게 뭔가 설명을 좀 뭐라고 하나? 좀 약간 좀 여기서 나오는 이래진 씨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그 분인데 이건 전적으로 우연이고 그 분도 이렇게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이거는 김신혜 사건과 그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래진이라는 사람이 그 김신혜 가족과 먼 친척이라고 지금 여기 그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완도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뭐 어쨌든 우연일 수 있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야 이건?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근데 그 가족 회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증언해 줄 사람이 이래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아버지, 고모부, 김신혜 동생 둘에 이래진 하나. 그러니까 이래진이 그 고모부가 뭐 여러 가지를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표창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고모부와 이 친분이 조금 진분이 있는 경찰이 일종의 공작 수사 좀 들쑤셔갖고 그 공명심에 경찰이나 여기 그 고모부나 뭔가 이런 공명심에 김신혜를 일종의 자백으로 만들 어떤 걸 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싶다의 주장이기도 하고 아마 이건 또 박준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일 것 같아요. 박준영 얘기는 뭐 빼고요. 그래도 조금 어쨌든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래진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을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지는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고 언론이라는 이런 거를 어떤 영향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애초에 그 초기에 그 사건 초기에 법정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래진 씨를 뭐 의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연이고 뜻밖의 우연이어갖고 좀 당혹스러워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그런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겁니다. 그럼 이제 김신의 연관성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불법, 탈법, 뭐 가혹행위 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김신영이가 당연히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는 건 맞다. 그건 본인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럼 진범이 누구냐? 그럼 진범이 누구냐를 따질 때 그러면 변사자는 거기서 자기가 술을 진짜 완전히 많이 먹고 거기까지 와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0.303이라고는 완전히 만취 상태에 거기다가 수면제까지 그렇게 먹고 2층, 제가 2층에서 계단을 내려와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10kg를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럴 수는 있다. 즉 거기서 죽은 사람을 유기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한 과다 알코올 때문에 죽었고 사고죠.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을 겁이 나니까 정류장에 유기해 갖고 교통사고로 이상했다. 그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아예 거기서 죽여서 접촉 수정량에 유기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왔던 그러니까 술을 7시부터 계속 술을 먹었다고 하니까 사람을 1차, 2차 바꿔서 그리고 9시 넘어서 잡채밥을 시켜서 혼자 먹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잡채밥을 시켜서 거기 먹었을 때는 그 이전의 술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9시 반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먹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먹고 계속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이 수면제 가루에 양주를 타갖고 아니면 그렇게 준비할 이유나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죽일 동기도 없고 뭔가 거기서 뭐 감정 싸움이나 들패다 얼굴이 뭐가 있고 그죠? 여기 뭐 있는데 머리에 약간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계단을 내려올 때 어디 부딪혔을 가능성 그것이 크지 맞아서 죽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준비된 독실아민을 몸에 넣게 됐는가? 그건 준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수면제 독을 준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고 하면은 그건 그 동네 아저씨들
뭐 술꾼들 이런 사람들이 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은 차로 갈아버리거나 아니 바다 뱃사람이니까 아니면 거기 바닷가니까 거기서 뭐 밀어버리거나 실족시키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즉 말하자면 수면제나 즉 독이라든가 약물을 쓰는 것은 여성형 범죄, 약자의 범죄. 이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지막에 온 사람이 어떤 그것을 먹여서 죽였다고 하기엔 참 애매하다. 결국은 양주에서 무엇을 먹였거나 아니면 놓고 간 걸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서 먹거나 그래서 죽게 된 변사자를 스테이지한 것까지는 맞다. 근데 몸무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제로는 범인은 제가 늘 말씀드린 혼자란다. 그러면 2명 이상 해야 된다. 그것은 머리에 난 이걸 봤을 때 분명한 건 들어서 이동시키거든. 또 차가 있거나 혹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발견되게 5시기 때문에 수레라든가 아니면 그 이동수단이 10분이면 뭔가의 차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걸어갔을 수 있는 누군가 이런 부분들이 범인이 맞다.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추리하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는 떠오르는 누구와 누구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럴 수 있는 증거도 없고 그걸 입증할 증거도 없고 어쨌든 등신 같은 그 시골 경찰 놈들이 지 공에 눈이 멀어갖고 애를 패고 애 그 사진을 해서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압박도 하고 뭐 영장도 안 받고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상황이 이 상황이라면 재심 물론 검찰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재심의 항소심이 제대로 되겠느냐. 왜냐 당사자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거를 그럼 사실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독수독과에 다 걸려버렸는데 안 그래요? 증거가 다 독수독과에 걸려버렸는데 이런 상황은 뭐 어쨌든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서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바꿔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소아마비고 상당히 그 몸이 좀 작다고 하는데 그 반대의 말씀입니다. 김신혜가 몸이 작고 아버지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예를 들면 그 변사자의 시신을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못한다. 그건 고상만 거기 민간조사원이 한 얘기도 똑같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거고 상황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김신혜가 썼다고 하는 시나리오라든가 이게 사실
본인이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해갖고 그분이 본인한테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많은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김신혜가 뭐 범인이라 범인 그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 행위자가 완벽하게 조건을 다 맞춰갖고 후에 범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건 뭐 김신혜를 의심한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신혜가 보험 설계사 일도 했고, 그러니까 김신혜 같이 업무를 잘하는 애가 그 보험이 실효될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 보험들이 다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왜냐면 고지의무 이런 것들 모르고 모르지 않으니까 범죄 그런 보험 범죄를 어떻게 하느냐? 지가 보험 설계사고 이거는 죽여봤자 당사자 죽여봤자 자기한테 떨어질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22살의 김신혜, 23살의 김신혜고 그걸 했던 사람이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인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즉 말하자면은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다 알고 이렇게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도 있고 오해도 있고 서투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신혜가 범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증거 불충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갖고 그리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 가지 지금은 뭐 진범을 잡기가 너무 난망하니까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할 부분은 어쨌든 김신혜 씨가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를 겪은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번 또 다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오버해갖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변이나 아니면 재심 전문 변호사가 소위 공영심해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변호사들이라든가 검찰 쪽에서는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범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지, 박준영 변호사가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것이 쉽다는 워낙 그 악명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은 또 더 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내일이면, 그러니까 내일이네, 날 밝으면 어차피 김신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릴 일이 없어갖고 이렇게나마 동영상 올려봅니다. 날이 많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편안히 주무십시오.